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생방에서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리플을 강퇴를 시켰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튀어나왔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리플이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악재나 호재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SEC와의 소송은 오히려 리플이 유리하게 이슈를 선점 중이고 또 선공 중이에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죠? 오히려 지금 상황은 리플이나 비트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판 바깥의 세상의 문제가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인플레이션, 코로나, 실물 경제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보면은 뭐 타이페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회의 감염 단계가 이제 돌입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대만 하면 사실상 TSMC죠, 그죠? 반도체 쪽에서의 TSMC는 굉장히 중요한 외주 업체이기도 해요. 뭐 외주 업체로 생각하면 뭐 오히려 반도체의 3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질과 양에서 TSMC는 매우 중요한 선두 업체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의 삼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삼성이 더 우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몇나노가 뭐 삼성이 더 수율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질과 양에서는 TSMC가 굉장히 중요한 선두 업체인 건 사실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니까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증시 둘 다 날린 거죠. 그죠?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뭔 상관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올리고 내리던 시기는 2017년도에 운전수였어요. 이를테면 8,888 위안에 갑자기 뚝 떨어진다던가 이런 거 그냥 진짜 뜬금없이 내리고 뜬금없이 올리는 이런 거는 이제 2017년도까지 운전수였고 걔들은 이미 꿀 빨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의 운전수는 비싼 값에 비트를 사모고 보수적으로 익절을 하는 가방 끈긴 운전수들입니다. 얘들의 물주는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달러 이런 거 투자도 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탈출을 해도 코인은 놔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철수할 땐 다 같이 이제 물꼬를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코인판의 난이도가 점점점 떡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딱 코인베이스 상장 때만 하더라도 호재가 엄청 가득했는데 이제는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진짜로 재상장 이슈 하나만 들고 가기에는 비트의 등락이 무섭긴 해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저희가 약간 객체화를 해봅시다. 이클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죠? 이클이 갑자기 왜 올라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소외주였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채굴풀이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봅시다. 이제 남들이 진짜 20배씩, 30배씩 할 때 이클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턴에 이클이 정말 화려하게 타올랐어요. 그죠?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굴인데 리더가 포스로 가게 되면 이제 채굴기들이 할 게 없어지니까 이클로 올 것이다. 이런 이클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설탕물이라고 해야 되나?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부분. 거기다가 이제 정황상으로 이제 베리 시버트도 이클을 이제 로빈후드, 미국의 코린이들한테 이제 쉽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이런 지원 사격 해주고 또 이런 물론 이제 물주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중국이 큰 역할을 했겠죠. 화인그룹이었나?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자, 일단은 시장이 이제 한 풀, 두 풀 꺾였죠. 그죠? 꺾이고 리플은 이제 이슈가 몇 개가 남아있긴 한데 이게 자기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슈라는 게 일단은 문제예요. 그죠? 재상장 이슈 있고 스파크 에어드랍 있고 모두 이게 SEC와의 결과를 두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부터 레디 액션 바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리플이 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SEC가 이렇게 깽판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참 제가 이제 방송 도중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했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판단 근거랑 문서를 내놓으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SEC는 진짜 미칠 지경이죠, 그죠? 그래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현기차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테슬라는 좀 이제 적게 받거나 안 받았으면 해서 조건을 이것저것 막 열심히 조절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만 딱 제외할 수 있는 N차 방정식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싸잡아매고 있는 도중에 나온 게 CRC인데, 얘들이 생긴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이제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을 자기가 오픈을 했어요. 얘들이 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CRC가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인데, CRC라면 컴공이면 이제 CRC 에러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들은 컴공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아니야, 다양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이거 뭐 외주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름한 웹사이트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About Us라고 해서 이제 자기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소개라는 걸 누르면은 사이트가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대. 보니까 왜 갑자기 왜 없어? 나름 이제 뭐 유명한 사이트여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튼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쉬어간 페이지 좀 길죠? 자,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얘네들이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지가 진짜 궁금했어요. 자, 뭐 아신 분도 있지만 모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익숙하지 않은 단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 FAQ를 만들어 놨는데, 질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SEC나 기타 규제기관들에게 자신의 등급을, 코인의 등급, 토큰의 등급을 보증 또는 배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ndorse라는 건데, 이게 좀 약간 좀 아리까리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사이즈가 좀 나왔어요. 어떤 거냐, SEC랑 CFTC 등과 함께 우리의 방법론, 증권인지 아닌지 이런 걸 갖다가 평가하는 방법론은 공유를 했지만 SEC는 우리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뜬금없이 나온 단체가 SEC랑 같이 일을 했는데, SEC도 우리한테 뭔가를 갖다 강제하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오케이, 이것까지는 전에도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근거를 왜 하필 최근에 오픈을 했을까? 되게 웃겼어요. 리플이랑 열심히 박터지게 싸우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SEC 대신에 이쪽이랑 리플이랑 뭔가 열심히 짝짝꿍을 해서, 얘들이 뭔가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리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 얘네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SEC가 약간 굽히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볼게요. 자, 얘들 사이트 말고도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 요것도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온라인 방송 중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있어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또 높다고 해서 증권으로 무조건 연루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아무튼 얘들 대표 미디엄 블로그가 2개인가가 있던데, 딱히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5개 적혀 있었어요. 19년도 이후에. 근데 이렇게 잠잠하던 사이트가 갑자기 5월 10일 날, 최근이죠. 얼마야? 3일 전에 위원회의 증권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투자금을 어떻게 모았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왠지 여기서 이제 리플과 관련된 내용들이, 불리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지 않았을까? 왜 리플을 그렇게 불리하게 적었을까에 대한 판단 근거를 얘네들이 뭔가 적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SEC에서 오픈하지 않고 여기서 오픈을 한 다음에 판결에 약간 이제 법률 싸움을 할 때 이쪽에 있는 근거를 뭔가 오픈해서 같이 이제 참조해서 쓰지 않을까, 약간 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됐을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나중에 추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점수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죠. 이게 사이트에서 대충 한 10페이지 넘었나? 아무튼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요거는. 아무튼 자, 이오스는 3.75,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가 이렇게 2점, 테조스가 3.75, 테더는 1, 그리고 XRP는 4점, 이렇게 있어요. 리플이 4점이요.
그죠? 이거 방송에서 잘못된 곳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SEC와 리플과의 법률 싸움에서 비공식적으로 끼어 있다 보니까 이 근거를 갑자기 오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봐도 전 시기가 역시 이상해요.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어디 입김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지는 도통 알 수 없어요. About Us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긴 조금 아쉬우니까 추가 정보. 자, 예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About Us를 누르면 그냥 이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 회사에 뭐 일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아무튼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놨는데, 이게 5월 7일까지만 해도 사이트에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요. 제 사이트에서 뭔가를 갖다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여기 보면 다 스냅샷이 자동으로 찍혀서 옛날에 어떤 글을 적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있죠. 7일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연결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뭔가를 업데이트를 추가로 하려다가 닫았어. 도대체 자기소개 뭐가 들어있으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는 저희 사이트,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든 저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뭐 마진하실 때 매우 유리한 프로그램이에요. 공매수 공매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퍼센트 내가 얼마큼 들어가겠다 이런 게 막 스프레드로 들어가니까 마진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유리하게 되게 다른 이제 트레이더에 비해서 유리하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SEC가 리플을 상쇄시켰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뭔가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죠. 네,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나중에 되면은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이거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